여러분, 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상당히 많죠. 각 분야에. 이 주식 관련 유튜브에서도 제게 메일이 옵니다.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 좀, 좋은 말씀 좀 나누자고. 저는 지금까지 다 거절을 해왔어요. 또 TV 방송에서도 몇 군데 섭외가 왔었지만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면 저는 지금 99.9가 아니라 100% 혼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아주 열정이 많아야 됩니다, 이거. 근데 저한테도 매일 오는 거 보면 그 유튜브들 여러분들 뭐 여러 유튜브 보시죠? 주식 관련도. 얼굴에 보이는 그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매일 오면 그분이 오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라고 담당 뭐 편성 담당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카메라 촬영 담당 따로 있고 편집한 사람 따로 있고 무슨 섭외라든지 시나리오 작가 따로 있고 다 분업화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100% 혼자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또 나이를 점점 70을 향해서 가고 또 규모도 점점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모든 것 다 무료 아닙니까? 각종 다방면으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많아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건강 관련.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 누구든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은 당연히 첫째죠. 그래서 건강한 말씀을 별로 안 드렸던 건데 건강도 많은 좀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 좀 하자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네이버에 가서 증시 휴장일 하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면 우리나라, 중국, 미국, 뭐 일본은 관계없죠. 중국은 차이나 전기차 때문에 관계가 있고 그 외에는 주로 미국 장과 관계 있습니다. 오늘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21일 미국 대통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휴장을 합니다. 선물지수 보니까 아침에 선물지수 보니까 나스닥이 1% 이상씩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던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우리 종목들이 다들 선물지수가 오르니까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현재 보면 러시아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또 금리 인상 문제, 또 물가 상승 문제 때문에 S&P 500이 9% 이상 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5, 16%씩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합니다. 과소비 습관.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과소비, 거기서 과 빼고 소비 습관. 많이 고쳐졌죠? 꼭 고쳐야 됩니다. 과소비 습관은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기회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절약을 하고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준비, 우리 노후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입이 닳도록 말씀을 또 드릴 것입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돈일지라도 저축을 하는 습관, 절약을 하는 습관은 앞으로 그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많은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절약 정신을 가지고 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주식에 투자 중이에요. 1억, 2억 투자 중인 분이 있고 500만 원, 600만 원 투자 중인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습관,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제력. 소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참는 자제력이에요. 이렇게 자제력이라는 것은 자기 개발, 그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자제력을 발휘함으로써 탐욕과 낭비벽뿐만 아니라
자신을 뭐 화나게 하거나 살다 보면은 흥분을 하거나 또 자기를 또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그런 건 다. 그런데 에너지 허비하는 일, 또 나쁜 습관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손에 쥐고 있는 동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정말 근검절약형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버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요. 그러한 흥청망청형이 있어요. 사람은 근검절약형이 있습니다. 반대로 흥청망청형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은 흥청망청인 사람들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림가족으로 합류했다 그러면 근검절약형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함께 합니다. 이름이 장호원님이세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이에요. 또 장호원이라고 있죠. 이천 옆에 지역 경기도에. 스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스승님 방송을 처음에는 전원주택 장단점 검색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그 어려운 코로나 처음 발생한 시기에 마이너스 30%가 된 계좌를 닫고 스승님의 방송을 들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점 매수를 꾸준히 해왔고 이렇게 습관이 드니 멘탈이 저절로 강화되어 조정 구간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계좌의 모든 종목들이 전부 빨간색이 되었고 제 계좌를 본 지인들은 이런 계좌들은 처음 봤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번 조정 시기에도 여러 종목들을 싸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투자자의 마음가짐을 알려주시고 칭찬이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전원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또 전원주택 고르는 법, 전원생활 이런 거 많이 올렸죠. 한 달 동안. 맨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그거로 검색을 하고 들어왔다가 우연히 주식을 또 알게 되고 투자를 하신 분들 계세요. 그때부터 투자했으니까 적어도 1년 넘으신 분들은 다들 현재 거의 다 플러스일 것입니다. 시작하신 지 몇 달 안 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no problem. 보통 제가 영상들 중에 보면 주식 관련, 돈 관련 영상에 조회수가 가장 많아요. 전에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요리라고 칩시다. 어떤 요리를 하는 과정에는 조회수가 1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요리를 하고 나는데 먹는 데는 10,000명도 안 봐요. 몇천 명만 봐요. 10분의 1 차이가 나죠? 요리하는 과정은 10만 명이 보는데 막상 그 요리한 거 먹을 때는 안 봐요. 사람들이.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먹는 먹방이 아니라 요리하는 과정에 신경 쓰게 되겠죠? 10배 이상 훨씬 많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 얘기, 이 부동산은 요즘 말씀 안 드리지만 주로 주식이죠. 주식 얘기하게 되면 몇만 몇십만이에요. 조회수가. 그런데 여행? 또 베트남 여행 갔던 거. 저는 그 여행 다니면 정말 리얼하게 해요. 버스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빌려서 아주 산속 다 뒤집고 다녀요. 사람 안 다니는데. 정말 그런 경우 없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다닐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무서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완전 자연으로 빠져들어가요. 저는. 베트남에 가면 정말 그 산악지대 가면 고산족들 만나요. 그런데 가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막 가요. 집사람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리얼하게 다녀요. 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하롱베이 갔다가 하롱베이도 가봤죠. 또 어디 유명한데 저는 아예 그런 데는 안 다닙니다. 그런데 조회수 1,000명도 안 돼요. 조회수가 몇백이에요. 천몇백 아니면 몇백. 그러니 주식은 몇만 몇십만인데 비하면 월등히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제가 또 어느 걸 기준으로 어느 걸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사람이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돼요. 조회수 때문에. 자, 한 분 더. 정영미님. 전쟁, 경기 침체, 거품, 인플레이션, 테러, 공황, 미디어 히스테리, 장기로 결국 방향은 우상향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진짜 열쇠는 그것들을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피터 린치가 말을 했어요. 정영미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 마음이 가볍지 않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품고 계신 진심을 알고 있으니 낙심치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쭉 우상향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바람이죠. 세상에 그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만 하는 시장이. 그런데 많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높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저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망연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수익 늘어나질 않아요. 떨어진 만큼 저가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 요즘 저가 매수 기회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10% 떨어지든 30% 떨어지든 내가 저가 매수 안 하면 그 차액이 많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한 사람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거지. 무서워서 저가 매수 못한 사람들은 그 가격 올라갈 때까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차라리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매수하지 말고 떨어졌을 때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포인트가 중간이 되죠. 10,000원과 20,000원 사이의 중간이 얼마입니까? 15,000원 아닙니까? 20,000원에서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죠. 그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20,000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10,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지만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상태 올라가요. 그런데 15,000원까지만 가도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포인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좋은 기회에 매수 안 한 사람들은 20,000원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으로 3년, 5년, 10년 똑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가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떨어질수록 수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지 저가 매수 안 하면 도루묵 똑같은 거예요. 원점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